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100년 넘게 풀리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던 문제가 역사상 최초로 해결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역사적인 결과를 맞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전도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봐도 이런 건 본 적 있겠죠. 어떤 재료들은 극저온의 임계온도 이하에서 비저항이 거의 0에 수렴하게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재료를 초전도체라 불렸죠.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낮은 온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저온을 유지하고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항이 0이라는 초전도체의 특징을 실생활에 접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9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드로자도프 연구원 등이 네이처에 란타늄 하이드라이드라는 초전도 물질의 임계온도, 즉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를 영하 23도 정도로 엄청나게 높이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온 초전도체는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기 재료를 진짜로 싫어합니다. 공부해도 맨날 까먹어요. 뭔가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초전도체를 배울 때 신기했지만 솔직히 신기한 게 끝이었어요. 왜냐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넘사벽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때 교수님은 초전도체는 약 10에서 한 23켈빈 그 정도의 극저온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어쩌면 쭉 상온 초전도체는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한국에는 초전도체를 연구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와닿지 않죠. 그러나 2020년 10월 대부분의 공학자들의 예측이 박살났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원들은 세계 최고의 저널 네이처에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를 이룬 역사적인 결과를 발표합니다. 결과를 말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 뭐가 좋냐? 초전도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저항이 0에 수렴합니다.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전력을 전송하면 전력 손실이 극도로 적어집니다. 왜냐고요? 저항이 0이니까요. 마찰이 없으니까 전기가 이동하는 걸 방해하는 힘이 없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손실도 적죠. 이뿐 아니에요. 고에너지 입자 가속기를 돌려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결합시키기 위한 실험에 필요한 자석에도 이용될 수 있으며 미친 속도의 반도체 스위칭을 이뤄낼 수도 있고 신호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부상 열차를 통해 시속 600km 이상을 내며 아주 조용하고 스무스한 승차감을 제공할 겁니다. 저항 0이라는 건 굉장히 무궁무진한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그럼 연구진은 어떻게 이 상온 초전도체를 이뤄내는가? 연구진은 탄소와 황의 비율을 1대1로 한 다음에 합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스를 넣었고 강력한 레이저를 쏜 뒤 탄소와 황, 수소를 합성하여 초전도 물질을 일단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은 챔버 내에서 초전도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처음 보이는 검은색 파우더들이 탄소와 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가 들어가며 크리스탈 모양의 초전도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다이아몬드 위에 올려놓고 온도를 낮춰보니 저항이 0에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낮을 때 저항이 0에 수렴하는 건 다른 초전도체 물질들도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상온에서도 저항이 0에 수렴해야 되는 거겠죠. 연구진은 약 140GPa에서 275GPa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압력을 가해봤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임계온도, 즉 초전도 현상이 구현되는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67GPa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287켈빈, 섭씨 15도, 이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구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큰 문제점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바로 267GPa,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기압이 0.101325메가파스칼이에요. 근데 얘는 메가를 넘은 기가예요. 대기압보다도 약 263만 5천배 높습니다. 인간이 이 압력을 받으면 터져서 형태도 남지 않을 겁니다. 온도는 낮췄지만 압력이 높아져서 경제성은 여전히 전혀 없습니다. 이 압력을 유지하려면 돈이 얼마나 깨지겠어요. 단적으로 말해서 이 화합물이 자연 상태에서 초전도 현상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지구의 핵의 중심쯤에 있어야 합니다. 타담이지만 적절한 압력과 온도는 공정을 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팩터입니다. 저는 작년에 평균적인 온도에서 기존 공정보다도 훨씬 쉽고 빠르게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공정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그 소재의 공정을 10메가파스칼 했었어요. 우리나라랑 미국 학회에서 그 내용을 발표할 때 두 번 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압에서도 그런 성능이 나오나요? 그때마다 전 답했죠. 저압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는데 향후 연구를 통해서 저압에서도 이루어낼 생각입니다. 이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 연구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연구입니다만 메가파스칼을 넘은 기가파스칼, 연구진에게 저압은 안 되나요? 라고 물으면 저와 같은 대답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현재로선 실용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이는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이 논문에 게재했던 네이처에서 직접 말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언젠가 이 초전도 현상이 상온에서 또 낮은 압력에서도 가능해진다고 합시다. 미국은 1년에 파워를 송신하는 과정에서 약 200억 달러, 한화로 23조 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찰 때문에 파워가 손실되는 겁니다. 이런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혁신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온, 상압에서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 칩 성능도 미친듯이 올라갈 겁니다. 물론 당연히 아직 갈 길은 너무 멀어요. 연구진은 이번에 상온 초전도 현상을 역사상 최초로 이뤄냈지만 탄소와 황화수소 화합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크리스탈의 구조도 정확히 모르며 어떤 화학식인지도 이렇게 만들어진 탄소, 황, 수소 화합물의 상변대 그래프도 아직 전혀 모릅니다. 그저 상온 초전도가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상온 초전도가 불가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연구의 저자인 아시칸 살라메스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